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상승하면서 이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 중에서는 올 연말 코스피 최고 전망치로 최대 2,800포인트까지 점치는 것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앞서 우리 시장 설명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2,600포인트까지도 잘하면 이번 달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항상 이제 좋게 보시기 때문에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할까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당연합니다. 네. 당연한데 얼마나 가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이야기거리와 이슈가 있느냐. 그 부분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수급은 지금 너무 좋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현물이든 선물이든 다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12월 동시 만기까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의 흐름은 상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필연적으로 기존 시장 주도주였던 2차 전지가 되든 약간은 더디긴 하지만 반도체 쪽도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결국 시장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율입니다. 환율. 언젠가 제가 한번 환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지금 환율이 1,110원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환율 하락에 대한 부담으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하나가 있어요. 바이든이에요. 바이든이 당선이 되니까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즉 미국은 이제 소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경제 성장률이 약간씩 회복이 되면 바로 테이퍼링을 할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금리를 소폭 인상시킴과 동시에 시중에 풀어놓았던 채권을 다시 한번 매입을 할 거예요. 필연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우리나라에서 한은에서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물론 다른 변수는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자산 매입, 즉 테이퍼링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둔다면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국면에 놓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바이든이 올해 트럼프처럼 강한 확장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펼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반등을 하고 대략 1,130원이 되든 1,140원이 되든 어느 선에서 횡보를 해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대폭 줄임과 동시에 국내 증시에는 리스크, 변동성을 현저하게 줄여버리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시장을 더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시장의 상승이 매우 뚜렷한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디죠. 분명히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건데 올 시장이 3월 저점을 찍고 반등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여서 지수를 올렸나요? 아니에요. 따라갔어요. 평소에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이 큰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지수를 함께 올려줬는데 지금 따라가는 국면이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은 결국에는 조금 더 늦게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하나, 시장 세계 경제는 지금 분명히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대한민국의 핵심 주력 산업, 반도체죠.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있는 IT 기기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의 물결 아래 필연적으로 기업 가치를 크게 개선시킬 거예요. 그건 단순하게 올 한 해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길게 보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의 노율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특별한 악재, 갑자기 북한이 전쟁을 했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시장은 정말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그리고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그 정도 수준의 시장 상승도 올 거라고 봐요. 조금 전에 한 증권사에서 올 연말까지 2,800포인트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2,600 사상 최고치가 되겠죠. 그건 반드시 넘을 겁니다. 그 이상 어디에서든 마감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랠리는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시장이 안정화되고 시장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 주식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
그것이 지금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 변치 않는 의견 오늘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확인하셨고요.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기대감에 터지면서 관련주들, 그동안 억눌렸던 뭐 여행, 항공, 정유주들이 상승하고 있고 반대로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미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좀 그래도 기술주들이 낙폭은 제한적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전문가님? 좋을 겁니다. 이걸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래요? 원래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는 코로나19 관련된 기업들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반도체가 되든 IT가 되든 또 이러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좋았단 말이에요. 왜? 미래 가치가 밝기 때문에. 하지만 코로나19가 이걸 일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이자가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드러낸 순간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에 비해서 밀린 거예요. 그것뿐이지 해당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저는 달라진 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라고 하는 이러한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국면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꾸준히 나왔죠. 그러면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수혜 종목도 반드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다시 풀이 죽거나 주가가 하락을 하지만 기존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업 활동을 했던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든 백신이 나오든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반도체가 되든 IT가 되든 얘네들도 결국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지금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이 나스닥 지수가 소폭 조정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해당 기업들은 지금 분할 매수를 할 만한 찬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이자 백신 관련된 이슈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고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었던 항공이나 소비가 먼저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마무리되면 어디가 올라가겠어요? 다시 한번 5G가 되든 또 기타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오를 겁니다. 지금 조정은요,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한 번의 찬스입니다. 그 찬스를 반드시 잡으면 적어도 내년까지 좋은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뭐 이런 화이자 백신 소식에 빅테크 기술주들이 포함된 나스닥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기술주들, IT주들, 반도체주들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이 GS 홈쇼핑을 흡수 합병합니다. 편의점, 슈퍼 등 온라인 기반의 GS 리테일에 온라인과 모바일 커머스 강점이 더해지면서 거래액 면에서 유통 공룡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GS 리테일은 오르고 GS 홈쇼핑은 조금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사실상 시장이 오늘 좋기 때문에 종목이 오르는 걸 수도 있고요. 오늘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 이슈나 테마 때문에 오르는 것만이 아니고 며칠 동안의 움직임을 함께 반영해야겠죠. 그래서 이 두 종목도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우선은 GS 리테일이 GS 홈쇼핑을 흡수 합병한대요. 네. 최근의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 크게 사실상 돋보이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이 최근에 나오는데 이것 또한 단순하게 인수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기보다는 홈쇼핑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특정 이슈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지금 완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섹터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마트라든지 기타 뭐 롯데 관련된 모든 기업들도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이슈는 그냥 한 번 이슈일 뿐 그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GS 리테일이 GS 홈쇼핑을 인수를 해서 더 큰 기업으로 가기 위한 도약을 하는가?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는 거죠.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성장률이나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이 성숙기로 접어들임에 따라 더 큰 파이를 창출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에 따른 대안으로 지금 GS 리테일이 GS 홈쇼핑을 인수합병하는 것, 저는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인수합병에 따라 더욱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굳이 GS 리테일이 아니더라도 또 롯데가 아니더라도 내가 필요한 물품을 삼에 있어서 GS나 롯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브랜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화가 중요한 거겠죠. 하지만 유통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원가를 줄이고 말 그대로 범위의 경제를 좀 더 실현하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이번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 주가가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GS 리테일이든 GS 홈쇼핑이든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변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 GS 리테일이든 홈쇼핑이든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분명히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는 거예요. 소비는 앞으로 개선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결국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기 전 수준으로 주가는 회복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양사 합병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소비 회복 기대감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